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 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살펴보는 시간,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한 주가 참 빨리 가죠. 그렇죠. 정말 쏜살같이 갑니다. 쏜살같이. 그렇게 빠르진 않고요. 그래요? 뭐 이것저것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죠. 그러니까. 네, 예. 자, 법안 먼저 만나보기로 하죠.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법안 어떤 겁니까? 네,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 지역사랑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예. 개정안입니다. 네. 내용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관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공단 등을 포함시키자.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현재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이용하는 것들 많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확대하자는 게 이제 지방의 주장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확대해서 이게 사실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이 소위 지역 그 부의 외부 유출을 좀 막기도 하고 그렇죠.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을 좀 살리기도 하고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요구합니다만 이 발행이나 또 부작용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는 좀 그걸 통제하려고 하죠. 아니 근데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겁니까? 남발하게 되면 뭡니까? 국가가 만든 화폐의 사용이 줄죠. 네. 세금도 이게 지금 발행 비용이 한 8%, 10%, 8% 정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을 또 할인을 해주고. 그러니까 할인받는 주민들은 좋죠. 그렇죠. 그리고 지역 상권은 좋은데 이제 국가는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고 부담이 되겠군요. 비용이 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통제를 하자 이런 건데 실제로 그런데 이제 법에는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원하자라고 돼 있어요. 법문을 좀 읽어드리면 제15조의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지원 그래서 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 공공분야가 이를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이 공공기관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이 나왔는데요. 뭐 저는 말씀드렸지만 기재부 행안부는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지방의 의견이 그러니까. 근데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행 비용이나 뭐 세수나 또 우리 화폐 운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합니다만 그래도 열악한 지방의 현실을 봤을 때 당연하죠.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이 살아야지 국민이. 그렇죠. 그래, 요거는 좀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요거 좀 이렇게 시행돼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법안은 어떤 겁니까? 담양 한평 영광장성 이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자 이런 겁니다.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자는 게. 농어촌 학교를 지원하고 농어촌 학교 학생이나 교원, 학부모 이 사람들도 좀 뭐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농어촌을 발전시키고 농어민의 삶을 좀 향상시키자 이런 취지로 법을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건데 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제 법안은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기 적성, 예술, 체육 등 교육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고 교직원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 또 돌봄 교실을 설치하고 또 인접 도시 지역의 학생이 이 농어촌 학교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동 통합구역, 공동 학군이라고 그러죠.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해당 농어촌 학교는 농업 교육을 하고 농어촌 지역 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한 학기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자. 그래서 도시 지역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고 또 이 농어촌 학교 출신들 학생들이나 교원을 위해서
농어촌 출신자로 농어촌 학교에 지원해서 장기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 이런 이제 교원은 특별 채용을 하자. 네. 그리고 농어촌 학교 학생은 대입해서 특별 전형을 하고 이건 일부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공공기관이나 300인 이상 기업 또 공무원을 임용할 때 이 농어촌 학교 출신들을 우선 선발하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데요. 네네. 농어촌 현실, 농어민의 삶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매우 그렇죠. 어렵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농어촌의 교육 환경 자체도 매우 열악하고요. 도시하고 그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네. 교육 양극화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함께 이겨내기 위한 대안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저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봐요. 수도권에 과밀이 되고 도시만 발전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를 보더라도 그렇게 그 지역민들의 지역 균형을 위해서 뭔가 막 내려 보낸단 말이죠. 네. 그런데 막상 그 지역과 융합하지 못하고 그냥 정책뿐이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국회나 정부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네. 좋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했는데 최근 한 3년 지역에 내려와 보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 의지가 중요하죠. 의지가. 예, 시나 도가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정책들을 잘 좀 조화롭게 적용해서 복지부, 농림부, 문화부 각기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걸 잘 융화해서 더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그냥 복지부 거 갖다 주기 바쁘고 문화부 거 갖다 전달하기 바쁜 거예요. 저는 이런 그 정책들을 조화시켜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좀 받고 더 크게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이걸 좀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금 광주에 소재해 있습니다만 지역 예술가들과 어떻게 융합하고 있는지 그 효과적으로 이거는 지금 그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노력을 시나 구에서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그럼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당연하죠. 예. 근데 그 농어촌 학교 육성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입학 시즌 아닙니까? 예. 저희 나주 북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광주도 어디 중앙초등학교 이번에 신입생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신입생이 없어서 곧 문 닫는다 이랬는데 올해 11명이나 입학을 했어요. 재작년에 아예 없고 작년에 2명 입학하고 그래서 이 학교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12명, 12명이 되지 않으면 폐교 대상이 돼요. 그래서 입학생이 없고 한두 명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조만간 문 닫는다 했는데 올해 11명이나 들어갔어요. 아니 11명 들어왔다고 제가 이렇게 놀랄 일입니까? 놀랄 일입니다. 참. 보니까 이게 이 농어촌학교 육성법 취지와 유사한 전라남도 교육청이 제한적 공동 학구제를 운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같은 나주에 있는 도시 지역에 과밀된 또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밀된 학교에 입학 대상인 학생들이 요 인근에 있는 그 소규모 학교에 전학하거나 입학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공동 학구제고 이 제도가 있고 또 북초등학교가 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거예요. 어떻게? 독서 토론이나 나도 작가 프로그램, 또 자연 친화적 학습 프로그램, 또 요즘 소프트웨어 코딩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학생 주도의 동아리 활동, 이렇게 해서 좀 특색 있는 그 교과 운영을 해서 이게 이제 그 나주의 다른 그 초등학생들한테 관심을 준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우리나라 대학들의 그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대학에서 맞습니다. 열심히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깨트리려면 이미 고등학생부터 자기 주도적인 토론적인 이런 그 학습이 이루어졌나는데 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민주시민 하는데 제대로 민주시민에 대한 개념을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뭘 해야 되고 뭘 주장할 수 있고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주 북초등학교가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11명이나 입학하는 쾌거를 이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에서 배울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함께 깨우쳐 나가야 돼요. 배우면서 성장해야 진짜 맞습니다. 주인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광산가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법인 설립 운영법 개정안인데요.
이건 요즘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배당률을 주식을 지금 5% 10% 이 법인에 따라 다른데 이걸 좀 상향하자, 더 키우자. 그래서 공익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부 문화도 좀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뭐 잘 아시지만 공익법인이라는 게 교육이나 복지, 의료, 문화 뭐 이런 분야에서 정부나 기업이 직접 하기 어렵고 또 지원이 미흡한 이런 분야에서 그 공익법인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 일반의 이익을 실현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아주 필요한 정부의 하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혹시 예를 들 수 있습니까?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문화재단, 복지법인. 아 그런 것들이 다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거군요. 분야가 교육, 복지, 환경, 의료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가 아닌 그렇게 해서 시민단체도 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부 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튼 취지가 이 주식을 제대로 활용해서 공익활동을 좀 확대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거는 뭐 과거에는 사실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이 현대문화재단, 뭐 현대장학재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소위 뭐 탈세 뭐 이런 수단으로 악용한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이걸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다른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의 활동을 좀 그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배당률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세 가지 법안을 소개를 받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이제 워낙 바쁘셔서 새 봄이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맞습니다. 어떤 그 생각들을 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호응해야 될지를 배워가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비서관님 바쁘셔서 개편 이후로 계속 이어가시질 못한다고 참 아쉽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얘기도 하고 좀 전에 국회의원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랫동안 국회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항상 느끼는 게 좀 서운함이었어요. 밤잠 못 자고 일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의원이나 보좌진 다 열심히 하는데 맨 욕먹는 건 국회잖아요. 다 싸움만 하는 줄 알아요. 일 안 하고. 그런데 그래 싸움을 좀 덜 하셔야지. 욕먹을 짓은 해요. 죽을 때 서로 그냥 뭐 너 죽고 나 죽자. 경우도 없고 A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 칭찬을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좀 느껴요. 그래도 보면은 조단조단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방 얘기를 듣고 당신 얘기는 알겠는데 이런 대목은 좀 다르다. 당신 잘못 본 거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보면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 야무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화들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들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 법안만 하더라도 오늘까지 한 8,500건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의원 한 명당 한 30여 건 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건의 법안을 만든다. 이 법안이라는 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미래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뭔가 하나라도 좀 고쳐보려는 고민이거든요. 이런 건 좀 칭찬을 해줘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민 많이 하고 있구나 또 알게 됐던 그런 우리 시간들이죠. 방송하면서도 뭐 정부가 반대한다 이런 표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우리 행정도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사례가 없다. 사례가 없다. 예산이 없다. 무엇이든 시작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례를 만들면 되고. 그럼. 예산은요. 실제로 속을 보면 좀 아낄 것 아끼고. 그러니까 작년에 하던 거 올해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새로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던 거 잘한 건 좀 키우고. 그렇죠. 조금 미흡한 건 줄이고. 그렇게 하면 예산 충분히 만들어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좀 적극 행정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이 이제 중단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저는 이제 다시 정치 현장으로 좀 복귀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에 임명이 되고 또 지난주에는 중앙당의 정책위 부의장 또 임명되고 또 나주 하순 지역위원회에서 1더하기 위원장이나 이렇게 직책을 좀 맡아서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저는 이번 이 현재 탄핵과 파면 국면 저는 이게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초래한 탄핵 정국 우리 헌법 어디에도 군인이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 위반이죠. 헌법 위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처음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파면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고 중요한 건 그 파면 이후에
어느 당이 집권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고민과 합의 과정이 필요한데 네. 이게 좀 아쉬워요. 네. 그런 우리가 충분히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게 항상 그 후보들 중심으로 당 중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대선 국면에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네.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비전이나 생각들을 네. 이제 일선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꼭 실천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드린 약속입니다. 그래서 네.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법앞